나 이제 돌아갈 수 없을지도 몰라요. 10년간 전 세계를 날아다니던 베테랑 승무원이 단 3일 한국에 머무른 뒤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일본 옆에 붙은 작은 나라, 특별할 거 없잖아. 하지만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단 5초 만에 그녀의 자존심이 박살났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 감염되는 72시간의 기록. 그 전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저는 폴란드 출신 카롤리나입니다. 항공사에서 10년 동안 승무원으로 일해왔죠. 한국행 비행기에서 후배 승무원 마테우 씨가 물었어요. 카롤리나, 한국 노선 기대되지 않아요? 그 순수한 열정이 솔직히 피곤했습니다. 베테랑인 저에겐 그저 또 하나의 비행일 뿐이니까요. 그냥 또 다른 아시아 국가일 뿐이야. 마테우 씨는 열정을 잃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국은 특별하대요. 케이팝도 있고. 제 입에서 냉소적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한국은 그냥 일본 짝퉁 아니야? 일본어도 따라하고. 그건 문화가 아니라 흉내지. 마테우 씨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어요. 미아오와 저는 일본을 극찬하며 한국은 그저 복사본이라 웃었죠. 유럽인의 우월감이 가득한 웃음이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 수화물을 기다리는데 흰 머리에 노인 한 분이 커다란 여행 가방을 힘겹게 끌고 계셨어요. 사람들은 그냥 지나쳤습니다. 역시 여기도 다를 건 없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한 청년이 조용히 다가가 노인의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고 청년은 묵묵히 수화물 카트를 밀어주고는 사진 한 장 찍지도 않은 채 그냥 사라졌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당연한 일처럼 멍해졌습니다. 목구멍이 막히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폴란드에서는 청년이 노인을 돕는 모습이 뉴스거리가 될 만한 일인데 여기선 일상인 걸까요? 단 5초의 장면. 그 짧은 순간이 제가 10년간 쌓아온 세계관을 흔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문화였어요. 물리적인 힘이 아닌 사람을 향한 자연스러운 배려. 이게 진짜 강한 나라의 모습 아닐까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폴란드와는 전혀 달랐어요. 인천에서의 체류가 갑자기 새로운 의미를 가졌습니다.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제 인생의 가치관이 뒤집히는 시간이 될 것 같았어요. 그 변화는 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시작됐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나라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란 걸. 호텔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도 그 장면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노인의 가방을 들어올리던 청년의 모습, 자연스러움,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순수한 행동. 그동안 제가 알던 세상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왔지만 기대했던 편안함 대신 묘한 불안감이 찾아왔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밤 풍경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는 도시, 겉으로는 다른 도시들과 비슷해 보였지만 그 속에 흐르는 무언가가 달랐죠. 침대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왜 그 장면이 저를 이렇게 흔드는 걸까요? 폴란드에서는, 아니 유럽 전체에서도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젊은이가 노인을 돕는 건 특별한 일,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잖아요. 여기서는 다른가 봐요. 아무도 그 청년을 칭찬하지 않았고 청년도 칭찬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으러 내려갔습니다. 뷔페에는 다양한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한국 음식도 있고 서양 음식도 있었죠. 접시에 음식을 담아 자리를 찾으려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빈 테이블이 없었어요. 갑자기 한 테이블에서 논쟁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양인 부부와 직원이 무언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가까이 가보니 테이블 예약 문제였죠. 그 부부는 화가 난 표정으로 말했어요. 우리는 참가 자리를 예약했다고요. 직원은 계속 고개를 숙이며 사과했지만 상황은 점점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한 남자가 조용히 다가와 상황을 정리했죠. 죄송합니다만 제 자리를 드려도 괜찮을까요? 창가 쪽인데요. 그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남자의 말에 그 부부는 놀란 표정을 지었고 곧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직원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 남자가 자리를 양보하고 다른 테이블로 가려는 찰나 저도 모르게 그를 불렀어요. 저 혹시 같이 앉아도 될까요? 자리가 없어서요. 남자는 저를 바라보더니 미소 지었습니다. 단정한 외모에 절제된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물론이죠. 앉으세요. 테이블에 앉아 식사하는 동안 그 남자를 관찰했습니다. 정중한 태도, 차분한 말투. 인천공항에서 본 청년과는 다른 사람이지만 그 속에 흐르는 무언가는 비슷해 보였어요. 한국 처음 방문하세요? 그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비행기 승무원인데 기상 악화로 이틀 체류하게 됐어요. 인천은 어떤가요? 질문에 대답하려다 문득 머뭇거렸습니다. 솔직히 말해야 할까? 어제 공항에서 본 장면이 저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했는지 흥미로워요. 폴란드와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의 질문은 없었지만
그의 차분한 눈빛이 마음을 편안하게 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남자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정시우라고 합니다. 혹시 서울 구경하실 계획이라면 좋은 곳 추천해 드릴 수 있어요. 명함을 받아들고 그의 이름을 읽었습니다. 정시우, 어딘가 편안하게 느껴지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카롤리나입니다. 고마워요. 정시우는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는 편안한 체류 되시길 바랍니다라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떴어요. 호텔 로비에서 관광 팸플릿을 살펴보는데 문득 어제 공항에서의 장면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정시우의 모습도요. 이 나라 사람들은 뭔가 달랐어요. 제가 알던 관념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폴란드에서 한국은 EU 내에서 작은 존재로만 여겨졌어요. 하지만 직접 와보니 그 작음이 아니라 다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름이 저를 계속 당혹스럽게 했어요. 이 나라가 제게 무슨 의미가 될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호텔 조식에서 만난 정시우, 그의 명함을 손에 쥐고 서울행 지하철에 올랐습니다. 명함 위의 글자들을 하나하나 살펴봤어요. 정시우 외교부 국제협력과. 그는 외교관이었군요. 지하철은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각자의 일에 몰두해 있었어요. 모스크바의 지하철과는 너무 달랐죠. 여기서는 아무도 큰 소리로 떠들지 않았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해 지상으로 올라오자 현대적인 도시 풍경이 펼쳐졌어요. 유럽의 도시들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사이로 전통 건물의 지붕도 보였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도시, 가이드북에서 추천한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도착하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어요. 화려한 색상의 전통 건물, 그리고 그 앞에 선 현대인들. 더 놀라운 건 한복을 입은 젊은이들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특별한 날인가요? 매표소 직원에게 물었어요. 아니요, 평일이에요. 한복 입으면 입장료가 무료라서 젊은 분들이 많이 입고 오세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에서 전통 의상은 특별한 행사나 공연에서만 볼 수 있는데 여기선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입고 있었어요. 그것도 즐거워 보이며 궁 안으로 들어가 아름다운 건물들을 구경했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건물들은 햇빛 아래 더욱 빛났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카메라를 꺼냈는데 셀피 각도가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와드릴까요?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시우였습니다. 어제 호텔에서 만난 그 남자.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으로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정시우 씨, 어쩐 일로 여기에? 외국 공무원들 안내 중이었어요. 잠시 휴식 시간이라. 정시우는 카메라를 받아들고 제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그의 동작 하나하나가 차분했어요. 꼭 필요한 말만 하는 느낌이었죠. 한국은 어떤가요? 생각보다 다른가요? 그의 질문에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네, 많이 달라요. 특히 젊은이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신기해요. 폴란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정시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미소는 차분했지만 따뜻했어요. 우리에게 전통은 박물관에 전시할 유물이 아니에요. 전통은 미래를 향한 뿌리죠. 그 말에 순간 머리가 멍했습니다. 전통은 미래를 향한 뿌리라고요? 이런 생각은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폴란드에서 전통은 과거의 것, 보존해야 할 것이었지 미래와 연결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흥미로운 생각이네요. 정시우는 시계를 확인하고 아쉬운 표정을 지었어요. 돌아가야 할 시간이네요. 외국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그는 가려다 말고 다시 제게 물었습니다. 혹시 한국 음식은 드셔봤나요? 아직 제대로 된 건 못 먹었어요. 호텔 음식밖에. 그렇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진짜 한국 음식 추천해 드릴게요. 정시우는 공손하게 인사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이 일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더 이야기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경복궁을 더 구경하면서도 정시우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전통은 미래를 향한 뿌리. 한국이라는 나라가 점점 더 복잡하게 느껴졌습니다. 한복 입은 젊은이들을 다시 바라봤어요. 그들은 전통과 현대를 자연스럽게 섞고 있었습니다. 전통 의상을 입고 최신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고 SNS에 올리는 모습. 이것이 정시우가 말한 미래를 향한 뿌리인 걸까요? 궁 밖으로 나와 주변 카페에 앉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했어요. 다양한 스타일,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 그런데 무언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자신만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서로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커피를 마시며 생각했습니다. 폴란드에서 한국은 단지 작은 아시아 국가 중 하나였어요. EU와의 외교 관계 항상 작은 존재로만 언급됐죠. 하지만 직접 와보니 그 작음이 아니라 다름이었습니다. 정시우는 왜 나타났다 사라진 걸까요? 그리고 왜 그의 말 한마디가 저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만들까요? 감성으로 말하는 남자라니 평소 저는 논리적인 남자를 선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커피 잔을 비우고 카페를 나섰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처음으로 이 도시의 리듬을 느꼈어요. 빠르지만 질서 있는 움직임.
사람들은 바빠 보였지만 그 속에서도 서로를 배려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 정시호의 명함을 다시 꺼내 보았어요. 연락해 볼까? 아니, 왜 연락을 해야 할까요? 그는 그저 친절한 현지인일 뿐이에요. 하지만 왜 자꾸 그의 말이 생각날까요? 휴대폰에 그의 번호를 저장했습니다. 연락할 생각은 없었지만 혹시 모르니까요.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 도시는 제게 어떤 의미가 될까? 그리고 정시호는? 다음 날 다시 서울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좀 더 깊이 도시를 느껴보고 싶었어요. 지하철에서 내려거리를 걷는데 사람들의 움직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빠르지만 어디에도 부딪히지 않는 흐름, 마치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는 것 같았어요. 경복궁 근처에 도착하자 어제보다 더 많은 한복 입은 젊은이들이 보였습니다. 주말이라 그런지 그 수가 배로 늘어난 것 같았어요. 다양한 색상의 한복을 입은 젊은 남녀가 웃으며 셀카를 찍고 있었죠. 이게 정말 자발적인 걸까?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궁금증을 참지 못하고 한복 입은 젊은 여성에게 다가갔습니다. 실례지만 이렇게 전통 의상을 입는 이유가 있나요?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재미있잖아요. 예쁘기도 하고 친구들과 특별한 추억도 만들 수 있고요. 그리고 무료 입장이라는 혜택도 있고요. 혜택이 있어서? 그런데 그 혜택을 받기 위해 기꺼이 불편한 옷을 입는다고요? 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불편하지 않아요? 그 옷이. 처음엔 좀 그렇죠. 하지만 익숙해지면 괜찮아요. 그리고 예쁜 한복 입고 고궁 걷는 느낌이 정말 특별하거든요. 마치 시간 여행 같달까요? 그녀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진심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웠어요. 폴란드에서 전통 의상은 불편하고 촌스럽다는 인식이 강했거든요. 젊은이들이 자발적으로 입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 정원을 거닐었어요. 연못 앞에 서서 물에 비친 고궁의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현대적인 도시 한가운데 이런 역사적 공간이 보존되어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카롤리나 씨? 돌아보니 정시호가 서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정장 차림이었지만 오늘은 목에 이름표가 걸려 있었어요. 정시호 씨, 또 만나네요. 네, 오늘도 외국 손님들 안내 중이에요. 어제 말씀드린 경복궁 어떠세요? 정말 아름다워요. 특히 젊은이들이 전통 의상을 입고 다니는 모습이 인상적이네요. 정시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차분하면서도 따뜻했어요. 우리 젊은이들 생각보다 전통에 관심이 많아요. 단지 표현 방식이 달라졌을 뿐이죠. 주변을 둘러보니 스마트폰으로 한복 입은 모습을 찍는 젊은이들, SNS에 올리는 모습. 그러면서도 고궁의 아름다움을 진심으로 즐기는 듯했어요. 정시호 씨가 어제 하신 말씀, 전통은 미래를 향한 뿌리,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통을 박제하지 않아요. 현대와 함께 숨쉬게 하죠. 잠시 말을 이어가려던 정시호의 주머니에서 전화벨이 울렸어요. 통화를 마친 그는 미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실례지만 먼저 가볼게요. 그가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용기를 내불렀어요. 혹시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진짜 한국 음식 추천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정시우는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다가 이내 미소 지었습니다. 네, 좋아요. 6시에 광화문 광장 앞에서 만날까요? 네, 거기서 뵐게요. 정시우가 떠난 후 제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다는 걸 알아챘어요. 왜 그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을까요? 단지 한국 음식이 궁금해서? 아니면 고개를 흔들며 그런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그냥 현지 음식을 제대로 먹어보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리고 정시우는 이 도시를 잘 아는 가이드 같은 존재니까요. 경복궁을 더 구경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복 체험관에서는 외국인들도 한복을 입어볼 수 있다고 했어요. 잠시 고민했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있다면 해볼까요? 오후가 되자 궁 근처 카페에 들러 커피를 마셨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했습니다.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는 학생, 길을 잃은 외국인에게 길을 알려주는 행인, 작지만 따뜻한 장면들이 계속 눈에 들어왔어요. 6시가 다가오자 긴장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느낌이 드는 걸까요? 그냥 식사일 뿐인데 머리를 정돈하고 광화문 광장으로 향했어요. 광장에 도착하자 정시호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장 대신 캐주얼한 셔츠 차림이었지만 여전히 단정해 보였어요. 기다리셨어요? 아니요, 방금 왔어요. 그의 미소를 보니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오늘 저녁 이 도시와 이 남자에 대해 더 알게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어쩌면 제 자신에 대해서도요. 정시호와의 저녁 식사는 놀라웠습니다. 그는 저를 광장시장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어요. 좁은 골목길, 활기찬 소리, 다양한 냄새로 가득한 곳이었죠. 한국의 진짜 맛은 이런 곳에 있어요. 괜찮으시겠어요? 정시호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장 안으로 들어서자 온갖 음식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떡볶이, 파전, 마약김밥, 처음 듣는 이름들이었죠.
정시우는 빈대떡이라는 음식을 추천했어요. 녹두로 만든 부침개인데 첫 입을 베어 물자 고소한 맛이 입 안에 퍼졌습니다. 맛있네요. 진짜 맛은 시장에 있다고 했잖아요. 식사를 하며 정시우에 대해 알게 됐어요. 그는 외교부에서 일하며 주로 유럽 국가들과의 협력을 담당한다고 했습니다. 폴란드에도 몇 번 방문한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폴란드는 아름다운 나라예요. 특히 크라쿠프의 구시가지가 인상적이었어요. 제 고향에 대한 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는 한국에 대한 제 질문에도 친절하게 답해 주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시장을 구경하는데 문득 과일 가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밝은 오렌지색 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귤 사볼까요? 제주도 특 정시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과일 가게 앞에 서자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어서 오세요. 이 귤 아주 달아요. 한번 드셔보세요. 정시호가 귤 한 봉지를 고르는 동안 할머니의 시선이 저에게 머물렀습니다. 갑자기 할머니가 물으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외국인이신가 봐요? 정시호가 대신 답했습니다. 네, 폴란드에서 오셨어요.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 우리 딸 같아요. 할머니의 말에 순간 가슴이 찌릿했습니다. 딸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저는 어머니 없이 자랐거든요. 아버지만 계셨죠. 정시호가 귤값을 지불하려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더 많은 귤을 봉지에 담으셨습니다. 이건 서비스예요. 멀리서 온 따님 드세요. 할머니의 손길에서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처음 보는 외국인에게 딸이라고 부르며 선물을 주시다니. 폴란드에선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 말에 할머니는 그저 손을 흔드셨어요. 뭐려, 우리 딸 같은데. 시장을 나오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급하게 고개를 돌렸지만 정시우는 알아챈 것 같았어요. 괜찮으세요? 네, 그냥 할머니가 너무 친절하셔서요. 정시우는 잠시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했어요. 여기선 그런 게 특별하지 않아요. 정이라고 해야 할까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더 그러세요. 마치 정말 딸처럼 대해주시는 것 같았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가 늘 제 마음 한구석을 차지하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제가 5살 때 집을 나가셨고 그 이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키우느라 고생하셨지만 어머니의 빈자리를 완전히 채우긴 어려웠죠. 카롤리나 씨? 정시우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죄송해요. 그냥 옛 생각이 났어요. 앉아서 이야기할까요? 정시우는 저를 근처 공원 벤치로 안내했습니다. 귤 봉지를 열어 하나를 건네줬어요. 달아요. 제주도 귤이 유명하거든요. 귤을 한 조각 먹으며 용기를 내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 없이 자랐어. 5살 때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거든요. 정시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판단하거나 동정하는 눈빛 없이 그저 듣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할머니가 딸이라고 부르시는데 갑자기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이해해요. 가족이란 때로는 아프게 하기도 하니까요. 정시우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평소보다 진지해 보였어요. 정시우 씨도 가족 얘기가 있나요?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습니다. 저도 어머니 없이 자랐어요. 태어날 때 돌아가셨거든요.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귤을 먹었습니다. 같은 상처를 공유하니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단순한 동정이 아닌 진짜 이해를 느낄 수 있었죠.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한국에서는 처음 보는 사람들에게서도 따뜻함을 느껴요. 마치 가족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정시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문화가 그래요.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는 나라죠. 돈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는 나라.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폴란드에서, 아니 유럽 전체에서 점점 사라져가는 가치였어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우리는 계속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정시우에게 폴란드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그에게선 한국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대화에 빠져들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 풍경이 더 이상 낯설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서 따뜻함이 번졌습니다. 아직 이 따뜻함의 정체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분명 귤 할머니와 정시우 덕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호텔에 도착해 정시우와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즐거웠어요. 고마워요. 저도요. 내일도 시간 되시면 서울 구경 더 시켜드릴게요. 좋아요.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귤 하나를 까서 입에 넣었어요. 달콤한 맛이 퍼지며 오늘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특히 할머니의 우리 딸 같다는 말이요. 눈을 감으며 생각했어요. 이 나라는 제게 무엇인가요? 그리고 정시우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평온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무언가를 드디어 발견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문득 정시우와의 약속이 생각났습니다. 오늘도 서울을 함께 구경하기로 했죠. 데이트라고 생각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친절한 현지인의 안내일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하늘,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어요. 오늘은 더 깊이 이 도시를 느끼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시호에 대해서도요. 호텔 로비에서 정시호를 만났습니다. 그는 오늘 완전한 휴일 모드였어요. 편안한 청바지에 셔츠 차림이었죠. 평소의 단정한 모습과는 또 다른 매력이 느껴졌습니다. 오늘은 어디로 갈까요? 서울 북촌 한옥마을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전통 가옥들이 그대로 보존된 곳이에요. 북촌으로 향하는 길, 정시호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의 이야기에는 깊은 애정이 묻어났어요. 자국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죠. 한옥마을에 도착하자 좁은 골목길과 기와지붕의 전통 가옥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현대 도시 한가운데 이런 전통 공간이 보존되어 있다는 게 놀라웠어요. 이 집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네, 대부분이요. 일부는 박물관이나 카페로 바뀌었지만 많은 집들은 여전히 주거 공간이에요. 골목을 걷다 보니 작은 찻집이 보였습니다. 정시호는 저를 그곳으로 안내했어요. 한국 전통차를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아 차를 주문했습니다. 정시호는 쌍화차를 추천했어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창밖의 한옥을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이었어요. 정시호 씨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물론이죠. 왜 저를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거예요? 그냥 이국인으로서 궁금한 게 많을 거라서요? 정시호는 잠시 차를 마시며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이유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카롤리나 씨와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워서요. 그의 솔직한 대답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정시호와 있으면 편안했어요. 마치 오래된 친구 같은 느낌이었죠. 저도요. 정시호 씨 덕분에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차를 마신 후 우리는 다시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정시호는 각 집의 건축 양식과 의미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의 설명을 들으며 한국 전통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습니다. 배고프시죠? 점심 먹으러 갈까요? 정시호는 저를 삼겹살집으로 안내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고기 굽는 연기와 고소한 냄새가 코를 자극했어요. 삼겹살은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음식 중 하나예요. 자리에 앉자 직원이 숯불을 가져왔습니다. 고기를 굽기 시작하는 정시호의 손놀림이 능숙했어요. 자주 해보셨나 봐요? 네, 한국 남자라면 기본이죠. 고기가 익자 정시호는 가위로 고기를 잘라 상추 위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마늘, 고추, 쌈장을 더했어요. 이게 쌈이에요. 한 입에 드세요. 정시호가 직접 쌈을 싸서 제게 건넸습니다. 손으로 받아 입에 넣었어요. 고소한 고기와 신선한 채소, 매콤한 양념이 어우러져 입 안에서 폭발했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정시호는 계속해서 쌈을 싸서 저에게 건넸어요. 그의 배려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음식을 나눠 먹는 게 일상인가요? 네, 우리는 함께 먹는 문화가 강해요. 혼자 먹는 것보다 같이 먹는 게 더 맛있다고 생각하죠. 식사를 하며 우리는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가족, 일, 꿈, 대화는 자연스럽게 깊어졌어요. 정시호 씨는 왜 외교관이 되셨어요? 세상을 더 넓게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제대로 알리고 싶었고요. 제대로 알린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정시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케이팝이나 드라마로만 알아요. 물론 그것도 우리 문화의 일부지만 그 이면에 있는 정신과 가치를 알리고 싶었어요. 어떤 가치요? 배려와 존중, 그리고 정.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런 것들이요. 그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한국에서 느낀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단순한 친절이 아닌 더 깊은 무언가였죠. 식사를 마치고 나오는데 정시호가 말했습니다. 이게 한국 남자들의 방식이에요. 뭘 줄 땐 이유를 묻지 않죠. 그의 말에 문득 시장의 귤 할머니가 생각났어요. 정말 이 나라 사람들은 주는 것에 익숙한 것 같았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저 마음으로요. 오후에는 남산타워로 향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서울의 전경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빌딩 숲 사이로 한강이 흐르고 멀리 산들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서울은 참 아름다운 도시네요. 네, 역사와 현대가 공존하는 곳이에요. 타워 전망대에서 서울을 내려다보며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 이 나라에 왔을 때의 편견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있었어요. 일본의 짝퉁이라고 생각했던 나라는 사실 완전히 다른 독특한 매력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자 서울의 불빛이 하나둘 켜졌어요. 도시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죠? 정시호의 목소리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는 제 옆에 서서 같은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의 손이 제 손에 닿았어요. 자연스럽게 우리의 손가락이 엇갈렸습니다. 그 순간 처음으로 진심 어린 웃음이 제 얼굴에 번졌어요. 정시호도 미소 지었습니다. 말없이도 우리는 많은 것을 나누고 있었죠. 서울의 밤하늘 아래
저는 이 도시와 이 남자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운명의 만남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짧은 여행이 끝나면 다시 폴란드로 돌아가야 하는데 이제는 그 생각이 조금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정시호와의 이 순간들이 너무 소중해서 놓치기 싫었어요. 인천으로 돌아가기 전날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맑은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침대에 앉아 지난 며칠을 떠올렸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냉소적인 저와 지금의 저는 완전히 달랐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시우였어요. 오늘 시간 되세요? 마지막 날인데 함께 보내고 싶어서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마지막 날을 그와 함께하고 싶었어요. 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호텔 앞에서 10시에 뵐게요. 오늘은 특별한 곳으로 모시고 싶어요. 호텔 앞에서 정시우를 만났습니다. 그는 자동차를 가지고 와 있었어요. 오늘은 서울 외곽으로 나가볼까 해요. 도시와는 또 다른 한국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차를 타고 서울을 벗어나는 동안 창밖으로 변하는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점점 줄어들고 대신 푸른 산과 들판이 나타났어요. 한국은 산이 많네요. 네, 국토의 70%가 산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산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워왔죠. 1시간쯤 달렸을까 정시우는 차를 산 입구에 세웠습니다. 여기는 북한산이에요. 서울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산 중 하나죠. 우리는 가벼운 등산로를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숲속 공기는 상쾌했고 새들의 지저귀미 귓가를 간지럽혔어요. 폴란드에도 이런 산이 있나요? 있긴 하지만 도심에서 이렇게 가깝지는 않아요. 한국은 자연과 도시가 정말 가까이 있네요. 걷다 보니 작은 사찰이 나타났습니다. 컬러풀한 단청과 목조 건물이 산속에 고요히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런 절들이 산 곳곳에 있어요. 1000년 넘게 이어온 우리 역사의 일부죠. 사찰을 둘러본 후 우리는 정상으로 향했습니다. 정상에 오르자 서울 전체가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빌딩 숲과 한강, 그리고 그것을 감싸는 산들. 놀라운 조화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워요. 저도 힘들 때마다 여기 와요. 도시의 소음을 벗어나 자연 속에서 생각을 정리하죠. 잠시 서울을 내려다보며 묵상에 잠겼습니다. 내일이면 이 도시를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하산 후 정시우는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습니다. 강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피크닉을 즐기고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은 한강을 정말 사랑해요. 주말이면 가족, 연인들이 이렇게 모여 시간을 보내죠. 강변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정시우가 준비해온 김밥과 과일, 그리고 막걸리였어요. 처음 마셔보는 술이네요. 쌀로 만든 전통주예요. 맛이 어때요? 달콤하고 부드러워요. 맛있네요. 막걸리를 마시며 한강의 풍경을 감상했습니다. 강물에 반사된 햇빛이 반짝거렸어요.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카롤리나 씨, 한국은 어땠어요? 처음 생각했던 것과 달랐나요? 질문에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솔직히 대답해야 할까요? 처음엔 얼마나 편견이 있었는지 완전히 달랐어요. 처음엔 한국을 일본의 복사본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정말 특별한 나라더라고요. 사람들의 따뜻함, 전통과 현대의 조화, 모든 게 인상적이었어요. 정시우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처음엔 그렇게 생각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하면 달라지죠. 정시우 씨를 만난 것도 행운이었어요. 당신 덕분에 진짜 한국을 볼 수 있었으니까요. 해가 지기 시작하자 공원에 노을이 물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귀가하기 시작했지만 우리는 계속 앉아 있었어요. 저기 보세요. 정시우가 가리킨 방향을 봤습니다. 한 할머니가 길을 건너다 넘어지셨어요. 즉시 정시우가 벌떡 일어나 달려갔습니다. 저도 뒤따라갔어요. 괜찮으세요? 정시우는 조심스럽게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다행히 크게 다치신 것 같지는 않았어요. 할머니의 짐을 들어드리고 목적지까지 함께 걸어갔습니다. 할머니를 안전하게 모셔다 드린 후 우리는 다시 공원 벤치로 돌아왔어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정시우의 자연스러운 배려가 감동적이었어요. 항상 그렇게 남을 도와요? 당연하죠. 우리 모두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할 테니까요. 그의 말에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아니 유럽 전체에서도 점점 사라져가는 가치였어요. 왜 울어요? 그냥 당신의 모습이 감동적이어서요.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신은 계속 남을 배려하더라고요. 정시우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말했습니다. 강한 나라는 총을 드는 나라가 아니라 서로 손을 내미는 나라입니다. 그 말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항상 생각해온 강함의 개념이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군사력, 경제력이 아닌 사람들 간의 연결과 배려가 진정한 강함이라니. 정시우 씨, 말이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어요. 처음으로 제가 먼저 손을 내민 순간이었습니다. 정시우는 놀란 듯 저를 바라봤지만 곧 따뜻하게 제 손을 감싸 주었어요. 우리는 말없이 한강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것을 전달하니까요. 밤이 깊어가는데도 헤어지기 싫었습니다. 내일이면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아팠어요. 짧은 만남이었지만 정시우는 제 인생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내일 몇 시 비행기예요? 오후 3시요. 공항까지 데려다 드릴게요. 정말요? 고마워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 차 안에서 조용히 음악을 들었습니다. 한국 가수의 발라드였어요.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감성은 온전히 전해졌습니다. 호텔 앞에 도착해 작별 인사를 나눴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내일 봐요. 방으로 돌아와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귤 할머니에게 받은 귤이 하나 남아있어서 천천히 껍질을 벗겼어요. 달콤한 향기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을 바라봤어요. 이제 이 도시는 제게 더 이상 낯선 곳이 아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마음의 일부가 이곳에 남게 될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시우, 그는 단순한 가이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제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준 사람이었어요. 그와 함께한 시간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았습니다. 귤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폴란드로 돌아가면 무엇이 달라질까? 예전의 냉소적인 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이 저를 영원히 변화시켰으니까요. 마지막 아침이 밝았습니다. 창문을 열자 서울의 맑은 하늘이 보였어요. 짐을 정리하고 호텔을 나서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로비에서 정시우를 만났어요. 그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와 있었습니다. 잘 주무셨어요? 네. 하지만 조금 설레서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정시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도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인천으로 가기 전에 잠시 들를 곳이 있어요. 괜찮으실까요? 물론이죠. 차를 타고 서울 시내를 지나 한적한 주택가에 도착했습니다. 정시우는 저를 작은 카페로 안내했어요. 아담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카페였습니다. 여기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특별한 사람에게만 알려주는 곳이죠. 특별한 사람이라는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우리는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 카페 주인이 만드는 핸드드립 커피가 정말 맛있어요. 커피가 나왔습니다. 한 모금 마시니 풍부한 향과 깊은 맛이 퍼졌어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폴란드에 돌아가면 뭐가 제일 그리울 것 같아요? 정시호의 질문에 잠시 생각했어요. 한국의 모든 것이 그리울 것 같아요. 음식, 풍경, 사람들, 그리고 당신도요. 솔직한 제 말에 정시호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저도 카롤리나 씨가 그리울 거예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느꼈거든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어색하지 않은 편안한 침묵이었어요. 정시호 씨, 솔직히 말할게요. 한국에 오기 전에는 이 나라에 대한 편견이 많았어요. 일본의 복사본이라고 생각했고 특별할 것 없다고 여겼죠.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정시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생각하다가 바뀌어요. 우리나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내면의 가치가 더 중요하니까요. 맞아요. 제가 배운 가장 큰 것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지였어요.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아니라 사람들 간의 배려와 존중이 진짜 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 정시우의 눈이 빛났습니다. 카롤리나 씨가 그걸 알아봐 주셔서 감사해요. 많은 서양인들이 우리의 그런 가치를 놓치거든요. 커피를 마신 후 우리는 천천히 인천공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서울의 풍경을 마지막으로 담아두려 했어요. 번화가, 한강, 산들, 모든 것이 이제는 낯설지 않았습니다. 폴란드는 어떤 나라인가요? 제가 가보면 좋을까요? 정시호의 질문에 웃음이 나왔어요. 물론이죠. 폴란드도 아름다운 나라예요. 오래된 건축물, 풍부한 역사, 그리고 자연경관도 멋져요. 크라쿠프의 구시가지나 바르샤바의 현대적인 모습도 볼만하고요. 언젠가 꼭 가보고 싶어요. 그때 카롤리나 씨가 가이드가 되어주실래요? 물론이죠. 정시우 씨만큼은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할게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보안검색대 앞에 섰어요. 이제 정말 헤어질 시간이었습니다. 카롤리나 씨,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즐거웠어요. 저도요.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여행이었어요. 정시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작은 선물이에요. 비행기에서 열어보세요. 상자를 받아들고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정시우 씨, 말을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마음속 감정은 복잡했지만 솔직해지고 싶었어요. 또 만나고 싶네요. 정시우의 말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엔 손님으로 올게요. 당신이 기다린다면. 정시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물론이죠. 언제든지 기다릴게요. 마지막 인사를 나누고 보안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뒤돌아보니 정시우가 여전히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가슴이 찡했습니다. 탑승구에 도착해 정시우의 선물을 열어봤어요. 작은 나무 목걸이였습니다. 한국 전통 무늬가 새겨진 아름다운 펜던트였어요. 그리고 작은 카드가 있었습니다. 전통은 미래를 향한 뿌리입니다.
언제든 한국에 오시면 그 뿌리가 어떻게 자라는지 함께 지켜봐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목걸이를 목에 걸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천공항의 전경이 보였습니다. 이제 떠나야 할 시간이었어요. 비행기에 타자 승무원들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그저 기계적으로 인사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진심 어린 미소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창가에 앉아 비행기가 이륙하는 동안 한국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담아두려 했어요. 구름 위로 올라가자 푸른 하늘만 보였습니다. 노트를 꺼내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이건 업무 보고서가 아니라 제 마음의 편지였습니다. 한국, 복잡한 감정의 나라. 처음엔 편견으로 바라봤지만 이제는 내 마음의 일부가 된 곳. 강함이란 무엇인지,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 알게 해준 나라. 10시간의 비행 동안 한국에서의 추억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공항에서 본 청년의 배려, 경복궁에 한복 입은 젊은이들, 귤 할머니의 따뜻함, 그리고 정시화의 모든 순간들. 바르샤바에 도착했습니다. 동료 승무원 미아오가 저를 발견하고 손을 흔들었어요. 카롤리나, 돌아왔구나. 근데 뭔가 달라 보여. 그래서 일본은 어땠어? 그의 질문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는 한국에 다녀왔어. 내 마음이 먼저 도착했거든. 미아오는 이해하지 못한 표정이었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목에 걸린 목걸이를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으로, 정시호에게로 돌아갈 날을 기다리며. 한국은 더 이상 지도 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곳은 제 마음속에 커다랗게 자리 잡은 특별한 나라, 그리고 돌아가고 싶은 곳이 되었어요. 진정한 강함을 가진 나라, 그리고 제 인생을 바꾼 운명의 장소였습니다.